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91화 진정한 행복이란 어떤 상태일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엄대장 엄민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좀 쌀쌀해졌죠? 그렇죠. 이제 뭐 겨울도 오는 것 같고 올해도 가는 것 같고 그죠? 올 한 해 뭐 했나 뭐 이러면서 지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추워갖고 괜히 피곤하고 막 그래요. 그렇죠, 그죠? 계절 바뀔 때 오는 증세죠. 그게 계절 탓일까 아니면 상황 탓일까? 둘 다. 어쨌든 그죠? 오늘 주제로 넘어가 보면 오늘 주제는 진정한 행복이란 어떤 상태일까라고 잡아봤어요. 우리 뭐 행복이란 주제로는 얘기를 좀 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한 차원 들어가서 참된 행복, 진정한 행복은 어떤 걸까 뭐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두 분은 평소에 내가 지금 행복하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까, 엄 대장님? 저 같은 경우는 뭐 일상 속에서 소소하게 느끼는 거. 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 얼마 전 이렇게 가족들하고 네. 안동 이렇게 갔을 때 저한테는 뭐 큰일이라고 느끼지 않는데 굉장히 뭐 즐거워하고 애들이 좋아하고 대단한 그렇죠? 것처럼 막 좋아할 때 이제 지켜보면 느끼죠. 또 뭐 예를 들면 엄 대장님은 딸 봐보시니까 예. 딸이 기숙사 있다가 주말에 집에 오면 더 바랄 게 없죠. 행복해지죠, 그죠? 극대화되죠. 그런 때가 있죠, 그죠? 근데 그런 행복감이 오래 지속되나요? 어떠세요? 안동을 가족 여행을 갔다 왔다. 그러면 그 행복감이 갔다 온 지 한 달 뒤에도 계속 행복해 이게 되나요? 근데 그 행복의 유효 기간이 생각보다 짧은 것 같아요. 갔다 오면 현실이니까. 예. 그죠? 예. 우리 둘째 녀석도 기숙사에 있는데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집사람이 오면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이제 일요일 저녁에 가거든요. 그러면 일요일 저녁에 가면 더 행복해. 그러니까 사이클이 오면 행복했다가 금세 좀 불행해졌다가 다시 이제 가고 나면 또 행복이 찾아오고 뭐 이런 네. 사이클이 반복되죠. 자유인님은 어떠세요? 평소에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까? 네, 뭐 주로 이제 뭐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때. 그러고 나면 대부분 이제 좀 네. 너무 심해진 그렇죠. 필름이 끊기고 네, 다음 날 눈 떠보면 그렇죠. 집이고 이런 네. 때가 있지 않나요? 그렇기도 한데 어, 어쨌든 뭐 저도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뭐 이렇게 웃고 떠들고 이렇게 할 때 예. 또 뭐 캠핑 가거나 뭐 이렇게 어. 할 때 뭐 이렇게 뭐랄까 같이 하면서 그 사람이 많이 웃고 나도 많이 네. 웃는 이런 장면들 속에서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뭐 완전히 불행한 사람, 뭐 24시간 불행한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은 뭐 평소에는 그렇게 행복하다고 느끼지는 않다가 문득 그죠? 뭐 짧은 시간이나마 행복감을 맛보기도 하고 또 뭐 그런 것들이 오래 지속되지 않고 왔다리 갔다리 하기도 하고 뭐 이런데 이제 오늘 주제와 관련된 것처럼 진정한 행복은 도대체 어떤 상태일까? 지금까지 경험해 보신 것 중에 요거는 진정한 행복 같다라고 딱 확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거다 이렇게 느껴지는 사건이나 뭐 상황이 있나요, 혹시? 어떤 상황으로 따지면은 네. 선택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아, 정말 내가 하고 싶어서 벼르다가 이렇게 딱 뭔가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벼르다가 하는 거. 예. 예를 들면 대학원을 가야 되겠다고 벼르다가 딱 가시고 뭐 이런 거. 그건 아닌 것 아닌 같습니다. 자유님 어떻게 보세요? 전 뭐 그냥 마음의 평화 이런 마음의 상태 평화. 예를 들어서 어떤 갈등이 없는 상태 예.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또 관계적으로도 뭐 이런 느낌. 마음의 평화. 근데 그럴 때가 있던가요? 살면서 갈등이 없고 이럴 때가 간혹 있죠. 근데 어설픈 자유인님은 갈등을 이렇게 많이 만드는 스타일이 아닐 것 같아. 모르겠어요. 왜 제가 만들 때도 있겠지만 물론 그렇다기보다는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람들하고 관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네. 이런저런 갈등이 생기는 상황에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이 노출된 상태에서 살아서 제가 약간 염세적으로 이렇게 젊은 시절을 살아왔던 이유도 사실은 거기에 그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진짜 존재적인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어찌저찌 살다 보니까 뭐 그런 게 좀 해결되기도 했는데 뭐 좀 어려운 그렇죠. 얘기죠. 네. 행복을 위한 결단인 측면도 있고 때로는 뭐 좀 조그마한 정신승리법 같은 느낌도 없진 않고 그죠? 어쨌든 뭐 근데 그건 자유인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도 좀 모호한 상태의 행복을 경험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진정한 행복이라는 어떤 상태일지 좀 뭐 진정한 행복 제가 실제적 행복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문학적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해서 오늘 주제는 실제적 행복, 진정한 행복 이런 개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제적 행복이란 우리가 뭐 개념적, 관념적 행복과는 좀 다르게 진정한 행복이란 뭔지 또는 어떤 상태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 이렇게 봐도 좋겠습니다. 교부 철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록이란 책에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시간이란 무엇인가? 아무도 내게 묻는 자가 없을 때는 아는 것 같다가도 막상 묻는 자가 있어서 그에게 설명하려고 하면 나는 알 수가 없다. 되게 공감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는 평소에 시간이란 말을 자주 사용해서 잘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누가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전에 저도 이제 그 조직 생활을 할 때 네. 들어가면 신입사원 교육 때부터 예. 뭐 그 저기 최초의 미국인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 뭐 예. 시간은 돈이다. 예. 그래서 시간 관리가 막 어떻고 이런 교육 많이 받았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막상 시간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그렇죠. 정의를 내린다거나 이런 개념 거. 정의가 사실 어렵죠, 그죠? 이처럼 우리는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는 의외로 정확한 개념을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시간도 그렇고요. 오늘 주제인 행복도 여기에 속하는데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길 원하죠. 그러고는 행복하라라는 말을 수없이 하고 살고 있습니다. 또 행복 관련 책도 뭐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근데 막상 행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두 분은 혹시 행복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각각 대답 한번 해보죠. 엄대장님. 설명하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유인님 행복. 저는 최근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냥 만족감 이런 게 아닐까. 예를 만족감. 들어서 시각, 청각, 우리가 음. 오감이라고 부르는 감각이 불능이 됐을 때 행복이라는 감정을 생각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런 어떤 감각적인 만족이 행복의 다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1차적으로는 그런 어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각에서의 어떤 만족한 상태 이런 네.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길거리에 늘씬한 여성분이 지나가면 되게 행복해지겠네. 자유인님은. 뭐 제가 행복할 게 뭐 있어요? 내 것도 아닌데. 뭐 만족이다 뭐 이런 네. 건 좋은데 우리가 왜 그 뭔가 개념이 모호할 때는 사전 찾아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행복이란 단어도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죠, 그죠? 가령 길거리에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그죠? 시각이 충분히 만족을 느끼고 기쁨을 느껴서 흐뭇해하면 그게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변태적인 거. 뭐 적용하자면 근데 어쨌든 핵심 키워드는 만족과 기쁨이죠, 그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만족과 기쁨이 곧 행복이다라는 뜻으로 사전에는 나와 있습니다. 사실 아닌 게 아니라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원하죠. 그 결과 행복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되는 것들, 가령 뭐 멋진 옷, 그죠? 뭐 값비싼 차, 맛있는 음식, 좋은 집 등을 얻으려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면 그것 때문에 행복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러우면 지는 거다 예, 그러잖아요. 예, 원하는 걸 좀 얻으면 그래도 행복도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요? 예. 그죠? 예.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래도 그런 것 같긴 합니다. 그죠? 근데 하지만 명확히 말하면 앞의 경우는 만족한 상태일 뿐 행복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견해는 프랑스 철학자인 알랭 바디우의 주장인데요. 그는 행복의 형이상학이라는 책에서 행복과 만족은 다르다라면서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일상적 만족을 주는 자잘한 보상들, 훌륭한 직업, 적당한 보수, 무쇠 같은 건강, 명랑한 부부관계,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휴가, 유쾌한 친구들, 잘 갖춰진 집, 쾌적한 자동차로 이어지는 평온한 삶은 행복과 무관하다. 그러니까 그에 따르면 오늘날의 세계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의 세계 안에서 소소한 만족에 머무르도록 사람들을 길들인다는 거예요. 가령 어떤 사람이 남들이 부러워하는 명문대를 나오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조건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이러면 행복해질까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네. 요 세 개 가지고는 안 되고 더 많이 더 필요해요. 근데 뭐 취직을 한다고 해서 어. 때 돼서 뭐 다 진급되고 끝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 어,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해서 어, 결혼을 해보면 어, 또 살아보면 그죠. 쉽지 않거든요. 괜히 했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죠? 예, 예. 어쨌든 사실 제가 앞에서 예를 든 명문대다, 대기업이다, 좋은 조건의 배우자다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누구나 추구하는 것들에 해당하긴 합니다. 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면 어느 정도 만족감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만족이 곧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거든요. 바디우는 오늘날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수준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세계는 기존의 세계 그대로 굴러가기 위해서 기존의 만족에 머무르도록 사람들을 길들인다. 그러니까 오늘날 세계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질서 속에서만 행복 비슷한 걸 누리며 머물게 만든다는 거예요. 가령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행복이란 뭐 대학을 나오고 번듯한 직장 다니면서 자기 명의의 아파트와 중형차 정도 굴리는 삶 정도를 행복한 삶이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수준은 뭐 갖추긴 쉽지는 않지만 갖추었다 할지라도 만족감은 주겠지만 진정한 행복, 실제적 행복은 아니다라는 게 바디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느끼는 그 소소한 만족들이 곧 행복은 아니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평소에 막 되게 불만족스럽고 불행하게 살다가 그냥 머리 식힐 겸 해서 가족들 다 데리고 안동 한번 다녀왔다고 그게 곧 실제적 행복은 아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삶의 만족은 그러니까 행복을 불러일으키는 여러 효과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해서 만족감이 곧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철학자 슬라보의 지적도 바디오와 비슷한 주장을 한 적이 있는데 그는 영국 일간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이제 그 행복이 중요한 것인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행복이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는 게 아니다. 그것에 관해 꿈을 꾸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적에 따르면 현대인들은 행복을 추구하지만 정작 자신이 뭘 원하는지도 모른 채 사회가 만들어 놓은 질서 안에서만 맹목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는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만들어 놓은 행복의 기준을 아무 생각 없이 수용해서 살고 있다라는 비판인 셈이죠. 예. 네. 사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뭐 타인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어떤 기준에 자기의 행복의 기준을 맞추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행복의 기준을 좀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바디우는 오늘날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조금 긴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 생각에 현대인이 그리는 행복은 사실상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행복, 보장이 동반되는 행복입니다. 이 새로운 행복의 마케팅 구호는 조화인데
예를 들자면 세상과의 조화, 친구나 파트너와의 조화로운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행복의 이상형은 예전에는 가정의 평화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디우에 따르면 현대인들은 대체로 안전하고 위험이 없고 조화로운 행복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가령 배우자와 부부싸움하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는 게 행복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디우는 이런 상태를 참된 행복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진 유사 행복은 당사자의 삶을 바꾸지도 못하고 활력이 깃들게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 중에 누가 더 현재 상태에 만족할까요? 행복한 사람 아닌가요? 제가 아까 행복과 만족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해서 사실 행복한 사람이 현재 상태에 만족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알랭 바디우는 실제적 행복을 이렇게 주장했어요. 실제적 행복의 욕망은 결국 새로운 삶의 형식들을 창안하고자 하는 욕망이다. 행복은 언제나 불가능한 것의 향유이다. 그러니까 바디우는 현실에 만족하는 상태를 행복이라고 보지 않은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현재보다 더 나은 삶, 또 참된 삶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느끼는 감정이죠. 바디우는 이런 주장도 했어요. 일정 정도의 절망은 실제적 행복의 조건이다. 그러니까 참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현재 상태의 만족에 머무르지 않고 좀 새로운 것, 좀 불가능한 것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불만을 품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에 빠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절망 속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노력하고 그 과정 속에서 얻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어쨌든 좀 만족을 해야 기본적으로 행복하긴 할 텐데 네. 바디의 주장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족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 진짜 행복이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불만족 내지는 절망의 과정도 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흔히 뭐 우리가 뭐 등 따스고 배 부른 상태 이런 것은 행복이라고 보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우리 엄대장님이 좀 뒤늦게 지금 논문 준비하고 막 이런다고 엄청 스트레스 받으시잖아요. 그죠? 네. 그게 불행이 아니라 바디우의 주장에서는 그 상태에서의 뭐 고통이나 절망 이런 것들도 실제적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잔초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위안이 될런지는 잘 크게 모르겠지만. 위안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해서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바라지만 진정한 행복이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행복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을 이렇게 얘기했죠. 진정한 행복이란 덕을 따르는 활동이다. 이러면서 그런 상태를 에우다이모니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란 뜻의 에우다이모니아는 인간의 고유한 기능이 덕에 따라 탁월하게 발휘되는 영혼의 활동이라고 좀 어렵게 정의를 했는데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의 기능이 탁월하게 발현되는 상태이며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상태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할수록 행복해지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불행에 기할 뿐이라는 뜻인데요. 이와 비슷하게 알랭 바디우도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적 행복은 참된 삶의 정동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결국 진정한 행복이란 물질적인 만족에 있는 게 아니라 좀 가치 있고 참된 삶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뭐 참된 삶, 가치 있는 삶 뭐 이런 얘기를 말은 쉬운데 네. 행복보다 더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그렇죠. 뭐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있나요, 이 친구들이? 그 뭐 실제적 행복은 참된 삶의 정동이다 이런 바디우의 주장은 선뜻 이해는 잘 안 가잖아요, 그죠? 근데 좀 구체적으로 바디우가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제가 되게 공감되는 주장인데요. 주체의 행복은 그 자신의 내부에서 자기에게 있는지 미처 몰랐던 무언가를 실행할 능력을 발견하는 데 있다. 행복, 그것은 세계의 관점에서 불가능했던 무언가의 강력하고 창조적인 실존을 향유하는 것이다.
결국 이해가 됐는지 모르지만 결국 바디우가 말하는 행복이란 현재 상태에 만족하며 머무는 게 아닙니다. 현재와는 다른 새로움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기도 미처 몰랐던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얻는 기쁨이고 그렇게 사는 게 참된 삶이란 뜻입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예, 공감되네요. 예. 이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게 현재 상태에 만족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뜻이네요. 네, 그렇죠. 저 약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제가 이제 뭐 예전에는 그런 생각도 안 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작가의 길을 가기로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러는 과정에 저도 제 속에 미처 있었는지 몰랐던 무언가의 능력을 발견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걸 발견하면서 되게 행복하다라는 느낌을 가진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저는 그래서 주체가 그러니까 그 새로운 창조적인 무언가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미처 몰랐던 자기를 발견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행복인 것 같습니다. 그 슬라보의 지적도 현실에 안주하는 행복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아까 얘기했을 때 대충 눈치챘듯이 그래서 이제 지적은 가디언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지적 되게 시니컬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하게 지낼 양이면 쪼다로 살면 된다. 진정한 주인들이랑 결코 행복하지 않다. 행복은 노예들의 범주다. 되게 대단하지 않아요? 현실에 안주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것은 노예들의 범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사는 사람은 현재 현실을 행복하게 인식하기 어렵다라는 지적의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에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동의가 되기도 하고 네. 안 되기도 한데 네. 그런 것 같아요. 바디오나 지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이제 좀 강한 주장을 하는 이유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지금 현실은 사실은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소소한 만족을 하다 보면 구조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이 없기 때문에 활동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진정한 행복, 그걸 위해서는 뭔가를 새롭게 창안을 해야 되고 현실을 그냥 그대로 만족스러운 상태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의미로서는 동의가 되는데 그냥 소소한 만족을 얻으면서 살면 안 돼? 뭐 이런 생각도 있는 그렇죠. 우리 그 자유님이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적이나 바디우는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한 오늘 사회가 개개인의 행복을 누리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기업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산성 높은 활동을 하면 일의 기쁨이나 행복을 느끼냐 이러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생산성이 높아진 그 결과로 행복해하는 사람은 자본가들이고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생산성 있는 활동을 하면서 고통을 받지 거기서 뭐 행복을 느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기계를 도입한다. 이거 되게 기계를 도입해서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사람들은 일은 적게 하고 나머지 휴식 시간을 많이 갖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일자리를 뺏겨서 더 불안해진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구조적 문제 때문에 우리가 행복감을 단순히 그냥 참된 행복이 아니라 그런 노예들이 갖는 행복의 방식대로 가면 지금 구조적으로 모순이 있는 현실은 그대로 내버려 둔 채 저 구석에서 그냥 사소한 행복에 그저 만족해 사는 거고 그런 것들은 이제 노예라고 보는 거죠. 이제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노예들은 기분 나쁘죠. 왜냐 그러면 그나마 그 작은 행복이라도 추구하는 모습을 놓고 되게 대놓고 찌질하고 쪼다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좀 짜증이 나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관점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해서 지젝이나 바디우는 현재 상태에 만족하고 그 속에서 자족하는 걸 행복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끊임없이 자기를 새롭게 추구를 하면서 자기도 몰랐던 잠재력을 발견하는 게 진정한 행복이라고 본 거예요. 물론 이건 그죠 뭐 지젝이나 바디우의 관점에 불과한 거긴 합니다. 이런 주장들은 현재 상태에 만족하면서 사는 게 행복이다라고 주장하는
스토아 철학자들하고는 결이 조금 다른 측면이 있죠, 그죠? 하지만 한 번은 새겨볼 만한 관점 같아서 좀 소개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바디우와 스토아 철학자 중에 어느 쪽의 행복이 더 옳다라고 손을 들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그죠? 선택의 문제이긴 하죠. 하지만 스스로한테 나는 지금 어떤 행복을 추구하고 살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또 그죠? 서로 다각도에서 이런 주장들이 있음을 좀 파악해보고 자기 삶을 좀 한번 돌아보는 것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예. 그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라는 이제 스토아 철학자의 주장도 일리는 있지만 네. 아까 이 세상의 틀 속에 갇혀 있는 노예라는 표현을 썼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자신을 좀 새롭게 발견하는 과정에서 얻는 그런 기쁨도 색다른 행복감을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실제 이제 그걸 경험을 안 해본 사람 또는 경험하기 이전에 시도조차 안 해본 사람은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아예 느끼질 못해요. 왜냐 그러면 다른 차원의 행복이니까. 근데 이제 그걸 시도해 본 사람 중에 일부는 그거에서 주는 만족감이 생활에서 얻는 소소한 행복, 뭐 소확행이라고 불리는 그런 행복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걸 알고 또 이제 소확행의 문제가 되는 건 소소한 행복이 끝나고 나면 다시 불행한 현실로 돌아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현재 만족하지 않고 자기를 새롭게 추구하면서 자기도 몰랐던 잠재력의 행복을 경험하고 발견한 사람은 그 행복감 뒤에 현실도 달라지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만족하면서 사는 게 행복의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만족이 안주가 돼서 머무르는 것이 되면 다시 이제 불행으로 가는 것 같고, 그래서 만족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 이런 과정들을 잘 계속 연결해 나가면 뭐 바디우가 얘기하거나 아니면 스토아 철학자가 얘기하는 것이 같이 좀 접목될 수 있는 측면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죠? 물론 그 스토아 철학자 중에 세네카도 그 현실에 무조건 안주하라고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매번 현실에 안주하기만 하면 정신성리법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만족하는데 굳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 세네카 같은 사람도 이제 우리가 현실에 부딪혀서 변화를 시켜야 될 현실이 있고, 그죠? 또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현실에 자족해야 되는 현실도 있는데 이 둘을 잘 구분하는 게 지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스토아 철학자들도 무조건 자족하라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자유님 얘기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현실에 만족하면서 그 만족감이 다시 불행한 현실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바디우가 얘기한 이런 시도가 필요한 거죠. 현재 무조건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변화를 추동하려는 노력까지 병행되어야 그걸 이제 계속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바디우랑 스토아 철학자가 완전히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네. 하지만 이제 행복을 바라본 관점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마무리할까요? 한 줄 평 부탁하겠습니다. 대장님부터 할까요? 네. 오늘이 이제 그 실제적 행복에 대해서 논하게 됐고 그 만족감과 실제적 행복에 대해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은 책 한 줄 좀 읽어드리면 그 발레리나 강수진 씨가 썼던 책 네. 나는 내일을 기다리지 않는다. 네. 그 한 구절에 보면은 나의 유일한 경쟁자는 어제의 나다. 네. 눈을 뜨면 어제 살았던 삶보다 더 가슴 벅차고 열정적인 하루를 살려고 노력한다라고는 예. 글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더 새로운 나를 추구해 예. 나가는 과정이네요. 그죠? 좋습니다. 자유님. 더 뭘 해야 되나 싶긴 한데 우리 뭐 스킵해도 되고 그죠? 네. 패스해도 되긴 하죠. 그냥 패스하고 싶네요. 좋습니다.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예, 네. 좋습니다. 오늘은 진정한 행복이라는 어떤 상태일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지만 만족과 행복한 상태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랭 바디우는 일상적 만족을 주는 자잘한 보상들이 진정한 행복과는 무관하다고 보았습니다. 그에 따르면 오늘날의 세계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의 세계의 질서 안에서 소소한 만족에 머무르도록 사람들을 길들인다고 보았습니다. 슬라보의 지적도 현대인들은 행복을 추구하지만 자신이 정작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른 채 사회가 만들어 놓은 질서 안에서 맹목적으로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행복의 기준을 아무 생각 없이 수용해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물질적인 만족이 아니라 가치 있고 참된 삶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현재와는 다른 새로움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기도 미처 몰랐던 자신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기쁨이고 또 그렇게 사는 게 참된 삶이란 뜻입니다. 각자 나는 어떤 행복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91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